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딸, 6살 유치원생 아들, 그리고 2살 아들, 이렇게 고만고만한 네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아이들과 붙어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그 모든 생각들이 제 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슈가 되기 시작할 당시에 저희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아이는 이미 방학 중이었고요. 한 달만 더 지내면 개학이다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이러다 말겠거니 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도 이렇게까지 길게 사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슈퍼 전파자가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성을 느끼고 아이들을 학원까지 모두 끊어가면서 데리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집에 꼼짝없이 갇혀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띄엄띄엄 다니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만 가고 있고요. 셋째 병도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 학교랑 똑같이 교차 등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4개월을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다 같이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서 남편만 출근을 시키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늦잠을 잘 수도 있었고요. 밥을 제 시간에 꼭꼭 챙겨 먹이지 않아도 되고 빨래도 매일매일 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제 시간에 먹일 필요는 없었지만 새끼를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새끼를 해내는 게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의 배는 어떻게 그렇게 다 나눠져 있는지 밥을 먹여놨는데 돌아서서 간식을 찾아내는 통에 어느 순간부터 집에 과자며 음료수며 박스채로 쌓여있기 시작했고 과일도 끊이지 않고 냉장고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두 딸들을 9시 전에 맞춰서 깨워야 되고 둘을 교차로 방송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챙겨야 되고 끝나고 나면 각각 학습 꾸러미까지 챙겨줘야 하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챙겨주고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을 보고 학습 꾸러미를 봐주는 동안에는 두 아들들이 누나들과 함께 번갈아 가며 놀고는 했는데 누나들도 아직까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서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전 시간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항상 나가서 놀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라 오후엔 뭐 할 게 없으니 집안에서 그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주말에 저희는 거의 매주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 주말엔 더 힘들더라고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집에 6식구가 넓지도 않은 집에서 복작복작 대고 있으니 서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는 아빠와 함께 게임을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게임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코로나가 그걸 허락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을 어딘가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 그거라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처럼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느껴졌던 부분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우는 일이 너무 많이 잦아지고요. 꼭 한 명씩 울면서 그 놀이가 끝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딸이지만 성향이 조금은 아들 같은 아이라서 나가서 뛰어놀고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나는 아이인데
1월에 방학을 하고 한동안 다니고 있던 태권도 학원도 못 가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졌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원형 탈모가 와 있더라고요. 병원을 갔더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영양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닌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번에 이제 1학년 학교를 입학하는 해였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이 없어졌고 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반편성은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학년기 첫 입학식을 못했으니 얼마나 많이 아쉽겠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한 역사적인 아이들이 되겠죠. 셋째는 울고불고 떼쓰는 걸로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워낙에 눈물이 많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그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그런 적 없던 아이가 화가 나면 장난감을 던지거나 약간은 과격해졌다고 할까요? 나가서 뛰어다니고 땀 흘리며 놀아야 하는 전형적인 아들인데 나가질 못하고 나가봐야 마스크 쓰고 마트 잠깐 다녀오는 정도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였겠어요. 그거를 울고 떼쓰는 걸로 풀었던 거죠. 그리고 막둥이는 이제 17개월이라 소리도 많이 지르고 사고도 많이 치는 시기라 제가 그놈 하나 쫓아다니느라 하루 종일 혼이 쏙 빠지기도 했거든요. 낮잠 시간만 기다릴 정도로 바쁘게 다니는 아이거든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자꾸 강아지 물을 엎어놓고 강아지 물에 발을 담그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강아지 물에 담궈놓고 하루에 옷을 2-3번씩 갈아입히고 강아지 집 근처를 매일같이 닦아내야 하고 잠시 눈 돌리면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는 소리 들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열고는 그 변기 물을 손으로 휘젓고 있고 막둥이 쫓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큰애들은 싸워대고 지금 돌아보니 어찌 4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지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일이 매일같이 붙어 지낼 수 있으며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배달도 시켜 먹고 하면서 제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한 끼라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좋던지요. 한 번은 더 생각하고 배달을 시켰어야 했는데 재난지원금은 기간 내에 써야 하다 보니 정말 기분 좋게 잘 쓰고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간식도 사줄 수 있으니 아이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아무리 좋은들 이런 일이 다시 없는 게 가장 좋겠지요. 이태원에서 시작된 전파가 일어나기 전에 종식되어 가는 듯이 보였을 시기에도 안심할 수가 없었고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그 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하는 일이 생긴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학교에 어떠한 기준이 정해진다고 했을 때 뉴스로 먼저 내보내기보다는 직접 실무를 진행하는 곳에 먼저 공문을 내려줘서 일들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뉴스가 나간 후에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아무도 정확하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으니 문의가 많았을 테고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았겠지요. 그래서 주민센터 입구에 문의하지 말라고 아직 어떤 공문도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육교사를 준비 중에 있어서 실습을 도저히 더 미룰 수가 없어서 개학 열흘 전에 긴급 보육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 돌봄을 보내는 동안에도 정말 콧물을 흘리는 작은 유증상에도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라는 소견서가 있다면 등교를 해도 좋다고 해서 소견서를 제가 병원에 가서 띄어서 갔습니다. 근데 원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3-4일 정도 보고 증상이 없어지면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구가 등교 가능입니다. 요즘 시국에 병원에서 등교 가능을 써줄 리 만무하죠. 그래서 제가 받은 소견서가 일반 비염으로 격리 필요 없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혼선을 좀 겪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조금 더 확실한 기준을 내려주신다면 부모도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서에서도 혼잡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을 때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장치도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증상이라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럴 때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학교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조금 더 정확한 지침을 주시면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들 힘내시고 이 시국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